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끝까지 파는 뉴스, 끝판뉴스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최근 노동과 종교 갈등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끝판뉴스 김태우 본부장관과 함께 최근 홍준표 시장의 활동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노동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홍준표 시장이 내일 한국노동총연맹과 간담회를 갖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내일 오후에 한국노총 대구 본부를 방문해서 한국노총 시도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간담회에는 홍 시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서 16명의 시도의장단과 국회의원 등 모두 25명이 참석하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홍 시장은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5년 이상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동명 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도 맺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자는 분들은 이게 왜 이슈인가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최근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결정을 내렸죠. 그 간부 회의에서 이 경사노위의 탈퇴 여부에 대해서 김동명 위원장에게 최종 위임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노총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과의 간담회는 이 간담회의 무게감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간담회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이제 노동계와 정부의 국내 상황을 잠깐 짚어보면 그 광양제철소 하청 노조 근로자들 얼마 전에 농성 과정에서 이제 경찰 과잉 진압 TV 장면도 보도되고 했었는데요. 그랬었습니다. 네, 이 과잉 진압을 이제 이유를 들어서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안 하겠다. 중단을 선언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는 한국노총의 이제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같은 당 박소영 의원은 아예 한국노총을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맹비난하는 글도 SNS에 올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 시장이 왜 이 시기에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날까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왜 탈퇴하는 게 또 중요한 이슈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우리나라 양대 큰 노총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만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을 정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지금 그마저도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이 탈퇴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보수 정치계의 핵심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당 대표나 지도부도 아니고요. 그런데 활동을 그 이상으로 최근에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노동계와 만나는 것만 봤을 때 지난해로 좀 돌아보면은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면서 민주노총 소속의 대형마트 근로자들을 완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과는 만난다. 이거 완전 반대되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홍 시장이 민노총 소속 대형마트 근로자들을 대하는 거 보면 한국노총하고는 지금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이제 대구시가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한다는 이제 추진 협약식을 가졌는데 그 현장에 민노총 소속 대형마트 노조원들이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민노총 근로자들 보고 이거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그다음 대구시는 또 이 근로자들 고발했었고요. 그렇게 두고 본다면 지금 한국노총, 민노총 자치단체장으로서 대하는 잣대는 확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찬발이 나뉘는 사회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로 예고된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날 30일 기자회견 때 기자간담회 때 대구시가 신천지 상대로 1천억 원대의 손배소를 언급했죠. 이때 신천지 교인도 대구 시민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대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도 대구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 이거 한번 진짜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는 17일 대구 동성로에서는 성소수자들 행사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데 2009년도부터 열렸던 행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관할 대구 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도 지금 마친 상태고요. 그런데 홍 시장이 지난 8일 자율시실에 이제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제 대구 동성로 퀴어 축제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대구 상정이 동성로 이제 상권 그 이미지도 흐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에서 지금 반대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일단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대구 퀴어 문화축제 반대 글을 게시하기 하루 전을 보니까요. 네. 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구지법에 대구 퀴어 네. 문화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고요. 네. 물론 대구시장이라서 많은 정보들을 뭐 네. 바로바로 듣긴 하겠지만 홍준표 시장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한 지지 의견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홍 시장은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동성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네. 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 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그 명시를 해서 글을 올렸거든요. 내용도 이제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수 권익도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유통일당이 지난 9일날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러한 어떤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 홍 시장이 이제 이미 집회 허가가 난 그 동성애 네. 그 퀴어 축제에 대해 뒤늦게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거는 겉으로는 이제 보수 우파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좌파 국민들에게 이제 표를 얻고자 이렇게 꼼수를 부린 거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치 생명만 이제 단축될 뿐이라고 이렇게 꼬집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이 그 종교와 인권에 대한 기준, 생각하는 네. 기준이 일정치 않고 때에 따라서 네. 뭐 실익을 따져가지고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분류한 신천지의 경우 지난해 11월 그 대구시의 승인으로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수료식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은 권영진 전임 대구시장 그 재직 당시에 코로나19와 관련으로 그 신천지를 상대로 1천억 원대 손배소 이렇게 언급하면서 소송 자체가 무리였다 이런 또 발언을 했고요. 이슬람 사원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최근에 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의 특정 기독교 사입이 일부 세력이 대구에 내려와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 이런 글도 남겼거든요. 이런 네. 것만 봤을 때 사회적 갈등 요소 발언을 즉 페이스북에 발언은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의견 자체를 페이스북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그런 본인 이익을 위한 선택적 수용 이것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홍 시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분명히 그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않게 이제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신천지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 기존 기독교 교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연말 그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집회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다수의 만약 이익을 한다면. 그죠. 그리고 또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도 실제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났거든요. 네. 벌써 건물도 곧 완공이 된대요. 그 시점에서 오히려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과 지금 체면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로 이쪽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영향을 발휘하지 않았던 단체장이 또 뭐 이슬람 문화를 또 표현하는 듯한 이야기하는 거는 네. 본인의 어떤 보수 성향의 정치적 이미지는 좀 상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주민들을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는 저는 좀 이해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이런 발언을 해도 사회적인 큰 갈등 그렇죠. 요소는 놓지 네.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고 또 오늘자 신문에서는 또 주요 일간지에 그런 광고 나잖아요.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한다 이런 뭐 반대 집회를 연다 네. 이런 사전하는 광고도 냈단 말이에요.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굉장히 그 동성로 일대에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네. 또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하는 분들의 조금 거센 이런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유 정말 혈압이 오르는데요. 네. 어제죠. 지난 일요일 그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입장도 냈습니다. 네네. 이게 보면 일단 지금 정부 여당 분위기하고는 다른 입장을 냈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만든 그 TV 홍카콜라 외에 또 청년의 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들은 이제 다 홍 시장 지지자들만 있는 거니까 그 지지자들이 이제 홍 시장을 향해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했는데 괜찮겠냐 염려하는 반응을 하니까 그거
그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 그 국민의 일각의 이제 우려 소리를 대신 전하는 차원이다. 이제 그야말로 네. 어떻게 보면 뭐 공자 명자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저기 홍 시장 그 행보 발언을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홍 시장이 이제 자신의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소신과 또 어떤 또 성향과 다른 그런 사술적인 이익을 좀 우선시한다는 그런 지금 이야기도 많습니다. 네, 한두 달 전인가요? 그 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던 홍준표 시장이 그 당시 그 질문에서 뭐 대선을 꿈꾸냐 이런 네. 것들 했을 때 뭐 그런 것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장인 지금에만 뭐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발언도 했고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자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이는 그런 의견 내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대구시장으로서의 그런 행동인가 또는 대구시장을 넘어서는 이 나라의 뭐 중요 정치인 또는 그 이상을 뜻하는 행동인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끝판 뉴스를 마치면서 홍준표 시장이 오늘 낮 1시에 그 대구 퀴어 문화축제에 대한 또 글을 또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약하자면 대구 경찰이 퀴어 축제 때 주변 도로에 대한 버스 노선 우회 요청을 했는 건데요. 대구시는 해당 축제가 도로 점용 또는 뭐 허가나 버스 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려워서 경찰이 요청한 조치에 취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원만한 질서 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바란다 이렇게 남겼거든요. 퀴어 축제 행진 때 다른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갓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구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끝판 뉴스 김태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